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첫 번째 전화는요.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방송에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을 저희가 역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전화와 유튜브 상담 짓게 하는 동안 저희는 잠시 시장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아침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 미만에서 지금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낙폭이 좀 컸고 그리고 아랫꼬리를 물면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장중에는 1.3%가량 거의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등락의 편도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뿐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0.3% 현재 마이너스인데요.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1.75%죠.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코스닥 지수가 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시장이 흔들리면 또 종목들도 더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진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지금이라도 이거 주식을 좀 그만둬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주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주식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만큼 주식이 어렵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이 없는 분들, 좀 짧으신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산을 오르기 전에 이제 산을 한번 올려다 보는 이제 등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산을 딱 올라다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체력도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내가 자신감도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산을 쉽게 정복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자부심들, 이런 어떤 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작 초반에 막 이제 페이스 막 열심히 달리기도 하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고비들이 오죠. 왜냐하면 체력이 점점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고 어느 시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가장 큰 고비들이 오게 됩니다. 이미 내 체력은 바닥났고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지 정상이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이 이제 거의 산의 정상에 가까울수록 그런 고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한번 지나왔던 그 아래에 산 아래를 한번 내려다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리가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러면 또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이제 내딛을 수 있는 용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도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약 2년 가까이의 주가 하락장이 이어져 왔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지금이 가장 좀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거든요. 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등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내려갈까? 약간 이런 심정이 들 때가 바로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역시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년이라는 기간, 이 시간 동안 시장이 역시 계속해서 좀 힘든 시장이었고 하락장이 이어져 왔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만한 그 시기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시기, 지금까지 왔던 시기보다 또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하락의 부분들은 거의 다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조정은 많이 나왔고 역시 금리도 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지나온 길을 보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방향을 보면서 조금 더 힘내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지금은 좀 포기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막바지 조정 구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미 또 많은 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반드시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으로 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멀지 않았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또 힘내시고 그리고 지금 또 역시 종목들이 시장이 흔들리니까 종목들 역시 변동성이 있겠죠.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잘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부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현대바이오 41,000원에 7%요. 4만 얼마요? 4만 1,000원에 7%요. 41,000원에 네. 7%요. 4만 1,000원에 7% 매수하셨군요. 네네. 이 종목이 최근에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네. 매수해서 이제 갖고 있던 종목이군요. 네, 한 몇 년 됐습니다요. 그렇군요. 이 4만 1,000원이라는 가격이 참 녹록치 않네요. 지난번에 그렇죠. 한 6월 달에도 한번 주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4만 원 근처에 왔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혹시 사신 건 아니죠? 작년에 사신 거예요? 그 전에 산 거예요. 네, 그 전에요. 그러면 그때도 그 매수 가격 4만 원 부근에 왔다가 빠졌거든요. 그죠? 네. 2번 정도 왔다가 빠진 거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팔지 못한 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네. 때는. 근데 요번에도 역시 또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매수 갖고 오면은 그때 파실 생각이세요? 이 종목은? 그때까지 기다릴까 아니면은 조금 한 네. 반 덜어냈다가 또 한 밑에서 네. 다시 살까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난번에는 4만 1,000원을 한번 넘어갔다가 주가가 빠졌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네. 4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주가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네, 지금 시청자분처럼 이 4만 원대 네. 매수한 사람들은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이번에는 올라오면 놓치지 않고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지난번에 지금 저거 네. 때문에 백신 그거 네. 승인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교수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치고 올라오는 거 어떨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 다른 종목들은 별로 미동이 없는 시장인데 지금 이거는 네. 어쨌든 재료가 붙어서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는 팔 수 있는 네. 기회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네네. 이 종목도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곧 4만 1,000원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4만 원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가격까지 올라와서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고 그러면 있어요, 저도.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팔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3만 5천 원 넘어가면서 지금 벌써부터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네. 먼저 미리미리 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다행인 건 아직 이 3만 5천 원대의 이 물량들이 지금 우리가 분산과 매집 아시죠? 그죠? 네. 매집은 이제 좋은 거고 분산은 안 좋은 거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분산이 나왔다면 같이 떠나야 되는데 아직은 분산이 나오진 네. 않았고 매수의 힘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버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3만 5천 원 가격에서 이거 흔들린다는 건 다음에 3만 5천 원 올라오면 그때 또 물량이 매도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3만 5천 원 위로 한번 튀어 올랐을 때 그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그때 다시 재공략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 알겠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왔을 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중공업에 8,000원에 샀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 빠질려나요? 8,0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근데 그 시점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이 삼성 혹시 그 주식을 하실 때 보통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고 매수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가 뭐 수급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좀 아니 뭐 실적도 좋고 네. 앞으로 전망도 좋다고 그 패널 선생님들이 아, 그래요? 계속 얘기해서 샀거든요. 근데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종 계속 빠지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들어서 사신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직접 이걸 확인을 하진 않았고 이제 방송에서 나 얘기를 듣고서 사신 거죠. 결론은. 예. 근데 지금 이 그 기업을 보면요. 이 기업에 우리가 그 이익이 나면은 이제 숫자가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실을 보면 이제 숫자는 빨간색이에요. 그럼 지금 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빨간색 글씨가 나오죠. 그죠? 영업도 손실이고 순이익도 손실이에요.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익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올해 들어서 이익이 조금 이제 수익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3월 달에 1분기에 순이익이 93억 원 잡혔고요. 이익으로 돌아섰죠. 2023년 이제 6월 달에는 230억의 이익이 잡혔어요. 그렇다는 건 예.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 이런 기업들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예.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장기간 이 적자가 누적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그 지금 당장의 실적이 전환됐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적자가 많이 누적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손해를 봤어요.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빚이 계속 생겼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올해부터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가 생활이 굉장히 크게 나아지나요? 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에 또 빚도 있기 때문에 이 빚을 점점 청산을 또 해나가야 되는 시기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과거에도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건 그동안 적자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어떤 다 털어내기 전까지는 주가가 또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또 주가는 또 계속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이제 빠지는 시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차라리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주가는 약 6천 원 정도 부근 때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까지요? 6천 원.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8천 원이시니까 아무래도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 기업은 7천 원을 일단 손절가로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7,500원을 넘어갔을 때 그때 저는 조금이라도 이제 손실이 좀 있지만 일단 먼저 좀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좀 싸질 때 그때 다시 관심을 갖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백화점이고요. 네. 84,600원에 10%입니다. 84,600원에 10%요. 예, 예. 이거 올해 되셨군요. 21년도에 샀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또 쭉 밀려 내려왔어요. 이 기업도. 예. 그때 혹시 밑에서 추가 매수를 그 전에 혹시 하신 적은 없죠? 없어요.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국경절도 예. 역시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유커들이 지금 이제 뭐 단체 여행객들이죠, 중국에. 단체 여행객들이 예상보다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뉴스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 주가도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단기에 또 올라갔던 부분을 또 이제 수익 실현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또 흔들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단체 여행이 허가가 된 이제 단체 여행을 풀겠다라고 얘기한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짧은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외 여행의 계획을 잡을 때도 좀 오랫동안에 좀 장기적으로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혼자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뭐 중국에 여행을 간다라고 해도 내가 당장 뭐 일주일 뒤에 여행을 간다고 해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예약을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단체 여행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각의 스케줄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단체 여행은 또 한 번에 여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바로 그 여행이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또 개별 여행이 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볼 때는 뒤이어서 이제 그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안 좋았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또 말을 바꿔서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뉴스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최근에 시장의 영향들도 이제 한몫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이미 많이 하락을 한 상태라 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다시 반등을 주면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지금 84,600원 이 가격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거라면 모르겠지만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올라왔을 때 한 65,000원에서 7만 원 정도 이 정도에 올라오면 분명히 또 한번 차익 물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 흔들리는 구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65,000원 넘어갔을 때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또 이제 떨어지면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샀다가 또 올라오면 또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기다리셨다가 65,000원 이 부분 넘어가면 그때 정리를 하고. 그게 65,000원쯤에 물량이 많이 있습니까? 네, 물량이 좀 있어요. 이게 이게 중장기 물량이라기보다는 이때 물량들이 단기 물량이라서 그런 거예요. 단타 물량들이죠. 그 물량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 가격 구간이 65,000원에서 7만 원이에요. 중장기로 들어온 그 물량들은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안 나오니까. 근데 단기 물량들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65,000원 그 넘어갔을 때 한번 정리를 해두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절은 얼마를 지금 손절을 잡을 수가 없죠.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떨어졌을 때 손절을 이런 종목은 올라왔을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아마 조만간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주요 엘리먼트 네. 매수 가격은요? 13,200원에 20%. 13,20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종목 혹시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2차 전지를 좀 몇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손해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걸 아드님이. 종목을 소개해줘가지고 와. 샀어요. 소개해 주셨어요. 네. 아드님이 그렇군요. 아드님도 혹시 같이 네. 사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 아들도 또 가지고 있으면서 나보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7월 달쯤에서 했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네. 잘못 샀나 싶어서요.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기업을 지금 사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13,200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아드님이 추천하셨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아드님이 아마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많이 보고서 이제 매수를 또 권해주신 것 같고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HBM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아드님 그 얘기 하셨죠? 그죠? 그 AI용 이제 반도체에 지금 HBM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는 HBM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반도체 관련주, 이제 반도체 산업은 저는 앞으로로 본다면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미래 성장에 있어서 반도체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IT 제품에 다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AI 쪽이 또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반도체도 고도화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 기업도 맞춰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근데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적자가 하긴 뭐 반도체 다 안 좋아서 몇 년 적자인데 적자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적자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2분기 때는 적자를 한번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순손실 1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큰 손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쪽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반도체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미국이 지금 반도체 쪽을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서 갈륨이라든지 이제 게르마늄,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원재료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출을 중단시키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제 또 원자재를 또 중단을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여러모로 이제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지월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올라왔을 때 팔아야지. 이거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네네. 결국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등락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도 네. 반등 시에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기간 가져가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이 종목은 위로 13,000원이 매수 가격 이제 13,500원 정도 이 가격대 네. 진입을 하면 그때는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업황이 그래요? 좀 좋아지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럼 지금 네. 거의 다 떨어진 금액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지금 만원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네, 이게 네. 무조건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좀 더 그렇죠. 흔들리면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미 많이 빠진 건 맞으니까 어쨌든 네.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서만 팔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3,500원에 네네.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LX요. LS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06,000원에요. 5%. 네. 106,000원에 5%요. 예. 그래요. 106,000원. 이거 저기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네.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하나 하고요. 추가 매수라고 하고 싶으세요? 예. 얼마나 하시려고요? 이만큼 해야죠. 그러니까 매수하신 5%. 만큼? 예. 혹시 LS가 예. 지금 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 근데 네. 사가지고 수익 났었는데요. 네. 안 팔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예. 수익 났는데 안 팔아 가지고요.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 LS가 반등 나왔을 때 그 재료가 2차 전지 쪽 재료로 올라갔던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 관련주로 지금 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은데 왜 이 종목을 사셨을까? 그리고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예. 저라면 안 해요. 추가 매수. 네. 왜냐면 사서 지금 이것도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거 만약에 추가 매수하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로 갈 거 아니면 이 종목은 지금 보세요. LS 주가가 예전에 예. 지금 고점이 한 이런 데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빠졌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이상까지 지금 계속 이 가격 밑에서 밉돌다가 이번에 예. 오르면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주가는 빠져요 또. 왜? LS 말고 2차전지 관련주들 좋은 종목들이 없나요? 훨씬 좋은 종목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 대장주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슈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라 저는 이 종목은 애초에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때.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이 5%라서 다행인 거지. 이 종목 예.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뭐 반등 나오고 뭐 떨어진 뭐 매도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제가 예. 볼 때 이 종목은 8만 원을 기준점으로 잡아두시고 8만 원 위에서 반등 나오면요. 반등 나왔을 예. 때 잘 빠져나오세요. 그때가 뭐 9만 5천 원 정도? 반등 나오면 이제 9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95,000원 이요? 아니면 지금 8만 원 정도 이 가격을 이제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이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뭐 6만 원 아래에 있다. 뭐 이 정도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떠 있는 가격이라 이건 네. 여기서 8만 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진짜 7만 원, 6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택이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 매수 하실 생각 마시고 반등 네. 나오면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기운이 또 없으세요. 괜찮아요. 사람은 항상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같은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의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 4시에는요, 제가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강연회는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오랜만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회는 지금 총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이번 주는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 강남에서 선릉 워크토크 A동 18층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주식시장이 너무 좀 어지럽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좀 혼동이 많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 내가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정보들을 우리가 좀 많이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정보들, 그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 방송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과 또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뭐 많이 참여를 해주시겠지만, 오프라인 강연에 오시면 제가 이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은 또 어떻게 그려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역시 강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유튜브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탑 머티리얼이고요. 67,500원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67,500원의 7% 비중이신데, 약간의 의심이 좀 가네요. 67,000원대니까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면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늘은 조정봉이 떴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략은 역시 단기 급등주예요. 거기다 거래가 들어갔고,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아마 단기로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단기로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드릴게요.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흔들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조정봉의 저점 가격을 기준자리로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9,000원이에요. 이 종목을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 7만원, 7만원 넘어갈 때 단기의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끌고 간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그냥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HRS네요. HRS. 매수 가격은 5,820원에 20%.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5,820원이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 최근에 보니까 8월 달에 주가에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HRS를 만약에 그 시점에 이 매수 타이밍이 만약에 이때 이후로 매수를 하셨다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8월 17일이거든요. 한 가지 제가 제시해드리는 팁은요, 뭐냐면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윗꼬리를 길게 물었습니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그 다음에 거래가 됐는데, 이 거래되는 이 봉이요, 이 캔들이 윗꼬리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윗꼬리 위에서 거래가 됐을 때 그때 2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윗꼬리 위가 아니라 이 몸통 쪽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이 시세는 약해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톡톡톡톡 이제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윗꼬리 부분에 확실하게 안착을 하고 나서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매매를 할 때는 저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확인하고 체크하시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HR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를 잠깐 볼게요. 지금 보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네요. 중간에 튀었을 때 이후에 거래가 좀 빠져 있죠. 이 종목 역시 길게 끌고 가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올라오면 그때 올라왔을 때 반등 시에 정리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5,4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5,4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오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국전자금융. 매수 가격은 6,360원에 20% 비중이에요. 6,360원. 그리고 비중은 20%.
한국전자금융을 글쎄요. 참 타이밍 자체가 좀 아쉽긴 하네요. 이 종목도. 사실 한국전자금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도 없죠. 그 워낙에 또 많이들 알고 있는 종목이고 개인들이 또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이제 이 주가의 시세 때문에 거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주가의 반등이 한번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막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지금 눌려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올라갔을 때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 관련 이슈로 한번 떴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점이 점점 변동성을 주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점은 막혀 있지만 고점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건 저점 밑으로 한번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 본다면 아래쪽으로 5,650원 이 가격을 손절가 자리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 본다면 이제 반등 나왔을 때는 매수 가격이 6,360원이잖아요. 6,400원 위로 한번 반등 시 정리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미래컴퍼니. 매수 가격은 35,100원에 10%, 35,100원에 10%. 그래요. 35,100원이면 이거 이렇게 됐군요. 떨어졌을 때 왜 그걸 계속 갖고 계셨을까요? 이 종목은 미래컴퍼니는 이게 사람들이 보통 매매하는 그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있죠. 시세가 강했던 종목들, 이렇게 탁 튀어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또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지난번에 미래컴퍼니에 재료가 붙었던 게 수술용 로봇과 관련된 재료가 한번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시세가 딱 나왔고, 그때 너무 좀 힘이 금방 좀 빠지면서 떨어졌어요. 이거는 단기 물량들이 지금 뭐 거의 빠져나온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매집으로 머물러 있는 그 물량들은 단기로 다시 올리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진작에 좀 리스크 관리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목표 주가를 본다면 35,000원을 좀 높게 보면 35,000원까지 보는데, 제가 볼 때는 34,000원 정도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점점 고점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34,000원 부근 이때 올라오면 정리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우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HB 현대산업개발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000원에 20%입니다. 현대 인프라코어네요. ACD, 그죠? 예. 네. 10,000원에 20%예요. 예. 네, 10,000원에 20%. 이것도 혹시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10월쯤에 혹시 사셨어요? 예. 그래요. 이 재료가 이제 배터리팩 재료 때문에 주가가 지난번에 한번 좀 시세가 좀 있었거든요, 이 종목도.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이미 이제 재료들은 좀 많이 소진이 됐어요.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시세가 올라왔었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래 대금이 88억 정도 거래. 최근에도 약간의 물량들이 좀 빼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은 없으시죠? 상관이 없습니다. 손해보고는 매도하기 싫으니까. 그래요. 손해보고 매도하고 싶지 않으시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은 그래도 기간이고, 이거는 사실 이제 상담에 대한 목적이라는 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다렸을 때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는 안 올라올 거예요. 주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다면 나중에 차라리 그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손해보고 빠져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라리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미 여기서는 사실 대응의 영역을 좀 넘어간 거라, 저도 여기서는 반등 나오면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만 이제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10,000원 부근에 오잖아요. 매수가가 10,000원이니까 매수가가 회복이 된다면 거기서 더 보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꼭 내고 나오겠다라기보다는 손해를 안 보고 나오겠다. 이 정도의 손해를 안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00원에 빠져나오시면 되고 혹시나 나중에 혹여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주가가 좀 더 떨어져서 7,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다시 예, 한번 예. 상담을 받아보세요. 예. 그때 추가 그리고 매수를 손절가, 해서 뭐 예. 네. 손절가는 얼마쯤에 손절가요? 할까요? 근데 손해보고 안 나오고 싶으시다면서요. 아이 그러니까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그 손절가를 안 드린 거잖아요. 손해를 안 보고 나오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서 한 가지는 7,000 7,000원 혹시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의미가 없는 거고 7,000원 오면 혹시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면 10,000원에서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되고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젠투리언입니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15만 원에 50%입니다. 15만 원에 50%요. 예. 자, 매수하신 지는 올해는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쵸? 아니 한 오래됐는데 물타기를 해갖고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추가 매수하셨군요. 50% 비중에. 예. 비중은 많이 낮춰놓으셨네요. 다행히. 예. 이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일단은 비중이 일단 많아요. 그래서 예. 15만 원 매수가 회복되면 아마 이거 오늘 만약에 잘 올라오면 오늘일 수도 있지만 아마 내일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반등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매수가에서 물량을 절반을 줄이세요. 그래서 한 25% 정도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5만 5천 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뭐 어쨌든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길게 보시는 거죠? 매수가에서 저 비중을 줄이라고요? 매수가에서 비중을 줄여 놓으셔야죠. 그리고 남지기는 얼마까지 이제 보고하면 이거는 될까요? 이제 합병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합병까지 내가 가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거는 단기로 봐야죠. 그러면 15만 5천 원 위로 올라왔을 때 판다는 거죠. 그때 비중 맞춰. 나는 합병까지 다 벌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가져가시면 돼요. 그거는. 그러면 네. 근데 저는 합병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놓으시는 게 맞아요. 줄여갖고 줄이고 남지기는 이제 네. 그러면 합병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벌 수가 있을까요? 그건 합병 되고 나서 봐야죠. 합병이 되고 나서. 그래요? 근데 지금 합병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합병 전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매수가에서 어쨌든 이걸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익을 빨리 내 손해 보고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빠져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린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계속 갈래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매수가에서 비중만 줄여놓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비중을 좀 줄이면 한 18만 원까지 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랑가? 그거는 지금 여기서 18만 원까지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당장 여기서 18만 원까지 지금 그 전에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합병되고 나서의 상황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얘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로만 지금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고 만약 그걸 그냥 합병 때 그냥 난 가져가겠다라고 싶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입니다.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네. 페트론이고 네. 35,500원에 40%. 펩트론. 예. 자, 펩트 제가 보겠습니다. 35,500원의 비중 40%고요. 이건 또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그 전에 몇 달 전에 했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전부터 조금 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종목은 수익이 났다가 지금 추가 매수해서 손실이 난 거예요? 예. 왜 혹시 이 종목을 그렇게 주가가 사실 지금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죠? 높게 좀 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추가 매수까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네. 그냥 중기 정도로 가려고 네. 내년 봄까지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를 좀 좋게 보고 계속 예, 가고 예. 계신 거예요. 이 시장이 워낙에 좀 큰 시장이니까. 예, 그것도 있고 뭐 딴 것도 또 있고 해서.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펩트로는 애매하게 가져가는 건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건 사실 화끈하게 단기로 보든가 아니면 진짜 장기로 봐야 되는데 애매한 그 기간을 들여서 보면은 이건 손해 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봄이라는 건 사실 기간이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이미 수익이 났다가 단기에 이걸 오히려 뭐 이제 더 사갖고 오히려 이제 떨어지다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저는 이거 지금 주가 하락이 아직 멈추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재료들이 많이 나왔고 주가가 지금 단기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거의 10,000원 밑에서 4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한번 평가를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주가가 단기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오면 보통 조정이 어디 정도까지 들어오냐면 이 그 상승폭의 절반에서 절반까지 깬다면 그 상승폭의 그 절반 이상 62%그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반 정도 가격대를 깨고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22,000원, 22,5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22,500원은 얼마예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지금 더 떨어지면 손해가 또 커지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반등 주고 또 밀리면 이거는 사실 손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거는 반등 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35,000원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33,000원 정도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제 팔 생각을 좀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잡고서. 아시겠죠? 그럼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제가 장기로 간다면 언제까지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장기로 간다면 사실 이 종목이 시세가 나왔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 전에 시세가 나왔을 때를 보세요.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고 다시 시세가 나왔을 때 약 얼마입니까? 2년이 좀 넘어요. 그죠? 2년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기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은 또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페트로는 단기 대응으로 혹시 아직까지 혹시나 반등이 나왔을 때 33,000원 위로 한번 반등 나올 때 세게 나오면 매수가에서도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3,000원 어쨌든 반등 나왔을 때 그때는 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저... 사면님이랑 보다가 직접 통화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또 통화 되셨는데. 존경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통화 되셨으니까 제가 또 잘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 예. 네.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SK 이노베이션을요. 네. 17만 3,200원에 네. 35%를 추석 전에 샀습니다. 9월 달에. 네. 근데 사고 나서부터서 이렇게 뭐 1조 3천 몇백억인가를 유상증자한다면서 계속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 지금 빠지고 있냐 싶어서 좀 존경하는 우리 멘토님한테 지금 문의를 상의를 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네. 저를 좋아해 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진짜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보니까 9월에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보니까 구주주 배정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보니까 이제 발행가액의 한 주당 발행가액이 13만 9,600원. 그러면 약 14만 원 정도의 가격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신규 상장이 되는 그 가격대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면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14만 원 정도의 13만 원 이하 정도의 가격이라면 14만 원 이하. 지금 주가는 이미 거기까지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유상증자 가격보다도 더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꼭 그 가격에서 멈출 수는 없어요. 약간 이제 그 가격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건 일단 약간 실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상증자를 한다니까. 아니 이 회사가 유가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유상증자를 해?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을 잠깐 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실적이 어땠냐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2023년도에 와서 갑자기
1분기에 520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2분기에 1,200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적자가 커지고 있고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보면은 이 기업의 부채도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부채가 한 100% 한 초반 중반 정도에서 머물렀었는데 200% 가까이 부채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이. 그렇습니까? 네, 이 2022년도부터 올라왔으니까 올해는 적자를 기록했으니까 더 부채가 커졌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이익도 없으니까 아마 이자 보상 비율도 마이너스일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부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동 부채도 잠깐만요. 자본 잠깐 볼게요. 자본도 좀 체크를 해보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유상증자까지 안 해도 됐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물론 부채가 얼마나 늘어난지는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내부에 일단 뭐 쌓여있는 그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실망감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잘 나갈 때는 20원, 3, 4만 원, 5만 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정유주를 사시려고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건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그게 왜냐하면 유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유가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공급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소비가 늘어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급이 줄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소비가 역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가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공급이 줄어든다. 이거는 계속 유가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정유주들은 지금 매수하는 걸 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근데 이미 근데 이거는 다 지나갔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악재도 다 지나갔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어쨌든 유가는 지금 많이 어쨌든 높은 수준이잖아요. 고유가 수준이니까. 네. 올해도 이익은 조금씩 이제 개선이 뭐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18만 원까지는 저는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팔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생각에는 그 전문가님 생각에는 지금 바닥이다 생각하고 또 제가 볼 때 이제 중전을 빠질 만큼 빠졌지만 어쨌든 여기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 유상증자를 받을 필요도 없죠. 이거는 거기까지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자본을 구하려고. 그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 보고 있으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에 정유하고 2차 전지하고 시청자님 죄송한데 관련돼서 이게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돼서요. 그렇습니까? 네, 요거는 네.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들고 있으면 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되시고요. 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역시 오프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